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사 방법론의 김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재의 제3장 이론과 이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론이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69쪽부터 70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면은 뭐 낯설게 느낄 단어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실제는 다르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있다는 식으로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론은 뭐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추상적으로 대표하는 의미를 지닌 용어 또는 의미를 지닌 단어, 이것이 바로 이론인데요. 자, 우리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이론이 그 현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준다는 일종의 모델 같은 건데요.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일반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은 뭐 인간의 현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삶이 많은 다양한 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론도 뭐 예전에 맞았던 이론이 오늘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오늘 맞은 이론이 미래에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조금 해보면은 대학교 때 배웠던, 제가 대학교 교재에서 배웠던 이론이 지금까지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일반화가 된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하지만 현실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현실에 있는 내용을 추상화한 것이 바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9쪽과 70쪽의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개념이라고 하죠. 자, 개념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추상적으로 대표하는 의미를 지닌 용어, 그러한 개념들이 잘 구성된 것, 개념이 잘 구성돼서 모여진 것을 이른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그리고 특정한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개념화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개념화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실업이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청년 실업이라고 한다면, 청년 실업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해야 될지도 뭐 아직까지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업, 어디까지를 실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기준에 그 청년과 실업을 포함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만드는 과정, 개념화, 그리고 개념보다는 다소 넓은 의미를 지닌 어떤 덜 구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을 개념화라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행정학에서 특정한 단어에 대한, 특정한 현상에 대한 개념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연구조사에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나는 저 현상을 A라고 개념을 잡았는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B라고 개념을 잡으면 서로 대화할 때나 소통할 때 다소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일은 많습니다. 똑같은 장면, 똑같은 어떤 모습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단어의 쓰임새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를 미리 합의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싸움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동의는 그 연구조사의 가장 첫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개념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특정한 현상을 바라봤는데 그 개념과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있는 그 공부하신 분들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개념으로 인지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학문의 범위가 다른 경우, 학문적 범위가 다른 경우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 특정한 개념, 특정한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 먼저 합의를 한 다음에 연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특정한 현상을 보고 굉장히 폭을 좁게 생각하는 반면에 개념을 잡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폭을 좀 넓게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조사의 첫 출발은 개념을 이제 좀 서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개념을 맞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개념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저번에도 숙제로 저한테 제출하신 것 중에 자, 동물과 식물은 추상성이 좀 낮은 편의 개념입니다. 자, 추상성이라는 것 명확하잖아요. 자, 지금 이제 봄 이제 지나갔죠. 봄이 지나가면은 뭐 나무나 꽃이 또 자라잖아요. 우리가 초봄에 피는 게 있고 좀 늦봄에 피는 게 있고요. 자, 저 꽃은 뭐냐? 저 나무는 뭐냐? 이거는 명확하게 오감으로 만지고 뭐 냄새를 맡고 보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추상성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죠. 아주 현실적인 것들, 아주 실질적인 것들이죠. 동물 마찬가지요. 개, 고양이 뭐 등등등 전부 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호랑이나 사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이거는 추상성이 낮은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높은 개념의 것들이요. 추상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있죠. 무슨 철학, 무슨 사상, 무슨 가치. 자, 이런 것들은 높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요. 뭐 자유, 평등, 형평, 뭐 윤리, 도덕, 이거는 매우 높은 개념, 매우 추상성이 높은 개념에 속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자, 자유가 뭐냐?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아주 난감해지죠. 자유? 자유로운 게 자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평등,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평등이 뭐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벌써 제가 말하는 것도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추상성이 낮은 것과 높은 것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오감, 자, 일단 대표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상성이 높은 게 일반적이죠. 자, 철학이나 이런 건 눈에 잘 안 보여요. 특히 사람의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아무리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추상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 개의 개념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개념을 이렇게 포괄해서 무언가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70쪽의 얘기일 거예요. 자, 몇 가지 개념을 포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개념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론의 이제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 개념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많은 지표를 개발하죠. 자, 뭐 행복에 관련된 지표. 근데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 포괄할 수 있는 하위 요소들이 하위 개념들이 뭐냐는 거죠. 자, 돈. 자,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개념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표를 만들고 개발하고 측정할 때 개념이 한 가지 개념으로 지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내서 그 지표로 사람들을 측정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추상적으로 대표하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이 현실의 것을 다소 간명하게, 간단명명하게 표현한다는 점, 그리고 개념을 만드는 과정을 개념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개념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연구조사에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추상성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양한데, 우리 사회과학은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상성이 좀 높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정부에서 진행하는 연구조사 방법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통계청이죠. 자, 이런 곳에서는 몇 가지 개념을 모아놓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조사하려고 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뻔한 단어, 개념이라고 하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괜히 잘못 말하면은 이게 이상한 설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개념은 의미, 정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